안녕하세요, 화이트샤크입니다. 아까 전에 사전 영상들은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전업 대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면서 먹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중요한 젓가락을 놔두고 와서 잠시만 했습니다. 일단 맥주도 한 캔 오픈하겠습니다. 일단 벌써 시간이 저 뒤에 나오는데 1시 2시 26분입니다. 일단 늦어진 이유는 아까 전에 초반에 영상처럼 전업 대리 기사는 퇴근하고도,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퇴근하고 바로 잠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집안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래저래 사람 만나서 약속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업 기사도 마찬가지로 패턴을 잡기 나름인데 들어온 시간에서 바로 자지는 않고 씻는다든지 집안일 한다든지 이런저런 부수적인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사님들마다 스타일에 맞게끔 하실 거로 저는 판단됩니다. 일찍 들어가시는 기사님들은 그 시간 줄이고 빨리 잠자서 그 다음 활동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들 다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전업 대리를 우리 막내죠. 막내 태어나면서 했으니까 22년 11월에 태어났습니다. 12월쯤부터 전업을 했습니다. 왜냐면 11월부터 전업을 했던 게 맞는데, 태어나서 애기들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생아 때는 좀 옆에서 많이 간호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했던 거는 12월부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에도 사실 갓난애기다 보니까 좀 빈도수로 치면은 몇 번 빠졌었습니다. 만근식으로 한 정말 개념은 한 그해 다음부터 23년 1월부터 아마 꾸준히 했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계산하면은 1년 반 정도 지났죠.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면, 저도 사실 좀 일찍 해보려고 낮부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봤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아침부터 나가서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새벽 5시쯤에 특정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단점이 뭐냐면, 물론 스타일 잡기 나름입니다. 단점이 뭐냐면, 그렇게 대리를 타고 지역 이동을 한 다음에 그쪽 지역에서 탁송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그걸 보통 탁대리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탁송까지 하면서까지는 하기가 싫어서 대리로만 쇼 붙이자는 마음에, 예를 들어 구월동에서 상동 근처나 부평을 가게 되면은 그 콜로 뜰만한 곳에서 대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밥을 먹어야죠. 식대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도 일찍 나오시는 분들은 식대가 필요합니다. 식대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국 찾은 방법은 그냥 9시 넘어서 9시 반 넘어서 꾸준히 아침 교통비 제일 안 드는 버스가 제일 안 들죠. 도중에 트루카니 뭐니 해도 사실상 표면적으로 계산하면은 지역 이동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것도 꽤 나옵니다. 당연히 택시보단 싼데 결론적으로는 대중교통이 제일 싸거든요. 대중교통까지 다닐 때까지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좀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들은 제일 필요한 게 자기만의 패턴이 필요합니다. 좀 먹고 하겠습니다. 일단 요 녀석부터 먹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와사비 적고 있습니다. 여기 만타스시 시켜 드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와사비가 상당히 독합니다. 적당히 넣으면은
괜찮은데 많이 넣으면은 그냥 악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제 찍었습니다. 아무튼 전업을 하게 되면 자기만의 패턴 잡는 게 중요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 드렸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고 패턴, 쉽게 말해 출근 스타일이죠. 출근 스타일과 퇴근 스타일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기 지역, 대기 지역도 마찬가지인 게 출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8시에 나갔다고 치면 자기 집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멀리 일부러 나가셔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예전에 만났던 대리기사님 중에 한 명은 부천 기사님이신데 일부러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오셔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부천에서 구로 와서 가디까지 넘어가려면 결국 환승 시간까지 생각하면은 그것도 40분 이상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럼 집에서 집 바로 앞에 부천역이 있지 않으면 1호선 타려면 결국 집 출근해서 예를 들어 8시 나와서 부평역까지 10분에서 15분 대중교통으로 가고 거기서 구로까지 간 다음에 가산 디지털 그렇게 되면 결국 한 50분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미 출근과 동시에 50분은 자기만의 시간을 깎아먹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택한 방법이 9시 반, 10시였습니다. 왜냐면 그때 나오면은 집 주변에서도 뜰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면 좋은 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근 스타일을 첫 번째로 정해야 되고 패턴이죠. 패턴 정해야 되고 출근 시간대 어디서 대기할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대기 지역은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근처 먹자 뭐 시장 낀 데들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시작하는 방식이 신포시장 아니면 용현동 용현시장 쪽으로 가죠. 아마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먹자 시장이 없는 데들은 큰 역들 그런 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혼자 먹으니까 쓸쓸하긴 하네요. 원래 와이프랑 반반씩 나눠서 먹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됐으면은 대기 지역에서 어떤 콜을 고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스타트가 좋으면 소위 말해 첫 끝발이 끝발이란 말이 있지만 첫 끝발이 좋아야 대리는 잘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기사님들은 선호한 지역이 1순위가 아마 서울 쪽일 겁니다. 서울 쪽. 왜냐면 서울 쪽은 가면은 기본적으로 인천 단가 자체가 돌아오는 단가 기준으로도 셌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 기사들도 심지어 서울에 들어가면은 시간대가 좋을 때는 굳이 인천 콜이 떠도 잘 안 잡죠. 저는 물론 잡습니다. 인천 콜만 타서도 어떨 때는 서울이나 다른 데 갔을 때 매출보다 잘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잡는 편인데 그런 걸 싫어하시는 기사님들은 인천 콜은 버리시죠. 인천 기사님들일지어도. 그래서 그런 첫 콜 지역을 자기 선호하는 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잡는 게 요령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리를 하다 보면은 뭐 지역 연구가 사실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어디 콜이 잘 뜨고 뭐 어느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으로 살리고 이런 거는 사실 노하우는 몸으로 체득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아니면 영상들 보시는 것도 있는데 요즘 스타일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수원시청이라 치면 수원시청에서 근처 오지 소위 말해
수원시청에 놀러 올 만한, 유입될 만한 인구층만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 예를 들어 수원시청에서 자주 대기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동탄이라든지, 왜냐면 동탄도 사실 동탄 뭐 1, 2동에 번화가가 있겠지만 거기엔 동네 친구들만 만나는 데고, 그 외에 번화가로 오려면은 동탄에서는 수원시청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오목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멀리서 왔다 싶으면 병점이라든지, 아니면 수원 호매실 있죠, 호매실 오지, 그쪽에 사는 친구들. 그래서 수원시청 부근에는 수원 콜만 뜨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경기 안 좋고 올해부터 유독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넘어가는 콜들은 말도 안 되는 단가로 빠져버리고, 저번에 제 영상에서도 나왔었죠. 정왕동 가는 콜이 무슨 50분이 걸리는데, 심지어 막히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 그때는 막히지도 않죠. 막히지도 않는 시간인데도 50분 걸렸다는 거는 지도 보나 마나 솔직히 뭐 오이도 쪽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2만 포인트에 떴습니다. 그런 식으로 터무니없게 뜹니다. 그리고 준준 번화가,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번화가는 말 그대로 수원시청 같은 그런 뭐 상동 이런 곳이 번화가죠. 그럼 준번화가는 상동 옆에 송내라든지 준번화가겠죠. 근데 준준 번화가면은 사실 동네 상권이거든요. 동네 상권이나 신도시 상권은, 신도시는 규모가 커봐야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준준 번화가로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준준 번화가까지 외부 콜은 말도 안 되는 단가가 떠버립니다,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 연구라든지 가격 연구는 조금 머릿속에 좀 체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요 정도면 되겠다, 요 정도면 되겠다, 타협할 만하다, 이런 건 기준 좀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제 네 번째 굳이 말씀드리면, 도중에 이제 이동 경비라든지 기타 경비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경비를 뭐 어떻게 줄이냐 뭐 이런 말도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물어보셨지만 안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안 하면 식사 비용이 빠지죠. 요즘 뭐 그냥 진짜 거지같이 먹지 않은 이상은 그냥 좀 먹는다 싶으면 편의점에 가서 먹어도 5,000원 들게 돼 있습니다. 그거 외에 뭐 짬뽕이나 뭐 이런 거 먹어버리면은 거의 요즘 10,000원 들죠. 저는 그런 비용을 절감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게 한 달로 쌓이면은 그것도 결국 3, 40만 원 되거든요. 3, 40만 원이면 벌라고 하면은 못한 날 기준으로 3일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평타, 맨날 평타 얘기하시지만, 평타로 얘기하면은 뭐 한 이틀 값이죠. 이틀 값, 솔직히 이틀 까먹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택시 타지 않는 거리 내에서 3km 반경에 일레클 지역이 있거나 T 자전거가 있거나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T 바이크가 없는 데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반납 지역이라 하더라도 자전거가 없으면 못 써먹죠. 뭐 그런 비용 줄이는 거 네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요 다섯 번째는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 다를 겁니다. 운전 스타일도 당연히 다르시겠죠. 근데 저는 투잡부터 카카오 초창기 멤버로 활동한 기간이 지금 한 8년 정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 안 나는 거더라고요. 사고를 나는 스타일의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사고를 나는 스타일의 운전은 뭐겠습니까? 가속하는 거, 그리고 규정 속도인 지역들이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카메라 있을 때 신호 걸리기 싫어가지고 쏜다든지, 그런 게 진짜 위험합니다. 어젯밤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신호가 주황 신호고
초록 신호에서 주황으로 바뀌는 찰나의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밤에는 쏘지 않습니까? 근데 쏠라고 하는데 멈추긴 멈췄는데 앞에 자전거가 오히려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었겠죠. 근데 빨간불에서 자기 신호인 것 마냥 그냥 쌍 가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빨리 쐈으면 그건 인사사고로 연결됩니다. 그럼 답이 없죠.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지역 3050 시행되면서부터 그거 잘못 찍히면은 결국 과태료는 기사가 내게 돼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입에서 다 빠지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대리기사 할 때 영상 뭐 필요한 말씀은 좀 드려온 것 같고요. 나머지는 솔직히 체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어제 영상이죠. 어제 날짜 영상에서 업데이트는 오늘 했습니다만은 멘토도 필요합니다. 멘토. 뭐 인생에도 멘토가 있듯이 자기만의 쓸쓸하고 외로울 때 솔직히 사람은 외로움의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필요하거든요. 혼자는 절대 못 삽니다. 그렇다 보면은 외롭고 적적한 순간이 코롭고 할 때 좀 서로 위로되고 달래주는 그런 사이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 안 되면 오픈방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오픈방 간막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을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한다든지 잡힐 콜은 게임을 해도 잡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종도 들어가면 게임 자주 합니다. 저는 뭐 한 5가지 얘기 드린 것 같네요. 대리기사 할 때 필요한 거. 근데 반대로 이제 얘기해 보면은 대리기사를 준비할 때 각오해야 될 거를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각오해야 될 거는 일단은 잠이죠. 대리기사 특성상 밤낮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새벽 3시에 들어가는데 2시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매번 2시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콜이 그렇게 연결이 안 돼요. 그거는 솔직히 유튜버도 거짓말입니다. 그냥 어느 지역에서 대체로 평균적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용납이 가능하지만 그거 뭐 언제 들어간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시에 한 달 기준으로 2시 내리 평균으로 2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패턴을 아예 반대로 첫 차 다닐 때까지 하고 콜이 있으면 타는 스타일이라서 첫 차 플러스 1시간 정도가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2시에 딱 들어가려고 맘먹고 들어가는 기사들 솔직히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반대로 묻고 싶네요. 그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뭐 셔틀 노선들을 알고 뭐 해서 가겠죠. 그러면 저도 셔틀을 잘 안 타는 기사인데 셔틀에서 시간 다 빼먹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빼먹은 시간만큼 콜을 못 한다는 소리죠. 그럼 그거만큼 시간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말이 달라졌는데 밤낮이 바뀌다 보니까 2시든 3시든 복귀한다고 쳤을 때 바로 잠자지 않겠죠. 뭐 그러면은 뭐 씻고 뭐 하고 하면 4시 넘어서 자는데 어쨌든 이것도 밤낮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밤낮이 바뀐 거에 대한 사람이라면 리스크가 생깁니다. 리스크가. 그래서 그 리스크 극복이 처음에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왜냐면 손님들도 그런 얘기들 하세요. 야간은 적성에 안 맞아서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한다고. 진짜 대리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불굴의 의지로 그거를 뛰어넘을 것 같은 분들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밤에 운전하다가 졸음 못 참고 사고 나면 그건 한순간이거든요. 내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리 하면서 각오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가 밤낮이 바뀌는 거에 대한 리스크 감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밤낮이 바뀌면 사람이 좀 예민해집니다. 이게 밤낮이 바뀌다 보니까 낮에 활동하는 사람이랑 나는 밤에 활동하는 사람이고 서로 성향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충돌이 생기게 되겠죠. 그 예민함 때문에 상대방한테 거칠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상대방은 그걸 이해 못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골이 깊어지게 되겠죠. 골이 점점 골파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거. 첫 번째는 수면 패턴에 대한 거였고, 그로 인한 각오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건데,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매번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전업을 그렇게 해서 저도 1년 만에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패턴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기만의 패턴에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진짜 건강 그냥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있을 때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수익에 대한 구조죠. 수익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저도 카카오로 7, 8년 했던 이력 때문에 처음 초반 전업하면서도 좀 나름 잘 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리기사님들은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도중에 막힐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매출이 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리기사가 필요한 거에서도 멘토가 필요하다고 얘기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그런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인드 무너지기 쉬운 직업이 야간이라는 겁니다. 야간이라면서 진짜 마인드 무너지면 오래 못하죠. 이번엔 참치 먹어보겠습니다. 대번호씩 찍는 거라서 좀 횡설수설할 수도 있는데, 전달하려는 의지는 최대한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 하면서 술을 멀리 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술을 자주 먹게 되면은 결국 대리로 번 돈으로 술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또 대리하면서 한 번 정도는 괜찮지, 두 번 정도는 괜찮지, 유흥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 번 거 다 쓸데없이 나갑니다. 공중분해된다 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리로 번 돈은 술로 쓰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 돈이 모이거나 낮게 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애가 셋이라서 솔직히 지금도 늘 마이너스 납니다. 늘 마이너스 나는데 그 돈을 뭐 어떻게 하냐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알게 모르게 모아놓은 돈으로 야금야금 뺐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대리 잠깐 얘기 드리면, 그때 오히려 좋았다고 하지만 저도 그때 애들이 어려가지고, 그때 1학년, 둘째가 1학년이었고 첫째가 5학년이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었습니다. 그래서 입학식이 없는 1학년이었었고, 둘째는 5학년은 학교도 안 가고 6월달까지, 3월달에 계약해놓고 6월달까지 계약식도 안 했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6월달에 학교 가고 이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그 해부터 그 다음 해까지 일을 안 하면서 저 대리는
종종 했었지만 일을 안 하고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실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때 한 2, 3억 까먹은 것 같아요. 그때 2, 3억 까먹고 그냥 간간히 생활했었습니다. 전업 투자하면서. 그 당시 때는 뭐 전업 투자하면서 뭐 하루에 1, 2천 벌 때도 있었고 뭐 하니까요. 근데 연 단위로 따지니까 결국 뭐 번 게 없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참 허탈하죠. 열심히 번 것 같은데 연 1년 단위 정산, 2년 단위 정산하니까 결국 번 게 없이, 왜냐면 그 돈을 뺐어야 되는데 뺐을 때 물려있으면 결국 손해나고 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크게 뭐 번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주저리 얘기 드렸지만 대리 기사를 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이 계시면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진짜 정신력이 강해야 되고요. 밤에 잠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교통비 아껴야 되고, 술값 아껴야 되고, 그리고 지위에 밝아야 되고, 그리고 타인의 생명 당연히 중시해야 되고, 내 안전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 걸 낮이 아닌 밤에 할 자신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대리를 시작하려고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봐도 단가가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제 멘트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주변에 정상인이 있지 않으면 정상인 콜 뜰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조바심 낸다고 대리는 잘 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그 콜을 타는 순간 오히려 망가지는 다음 콜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콜도 중요하고 나는 정상인 콜 탄다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결국 마인드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너무 터무니없는 콜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초보 기사님들은 이게 맞나 싶은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뭐 주변 기사님들한테 요즘 소통이 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뭐 콜 잡으면 욕 먹고 그러던 시절이었죠. 오히려 막 콜 소리 듣고 쟤가 잡았네, 저거 왜 쫓아가서 왜 잡았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랬었습니다. 요즘 그런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는 없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10년 전의 김밥 가격이랑 지금의 김밥 가격, 15년 전의 김밥 가격이랑 지금의 김밥 가격, 그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15년 전의 대리 단가랑 지금 대리 단가가 똑같으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단가를 보시지 말고 카카오는 단가 보기 편합니다. 23분이면 23,000원 이상 잡으면 됩니다. 분당 1,000원이죠. 그리고 23분에 분당 1,000포 나오려면 23,000포 이상, 그럼 결과적으로 3만원 콜 됩니다. 왜냐면 24,000포가 3만원이거든요 그 계산이 셈이 조금 빠르면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23,000포 때 23,200포가 800원 단위로 1,000원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23,200포는 29,000원이겠죠. 그렇게 뜨면 나이스 포인트입니다. 그런 거 가시면 됩니다. 그냥 분당 1,000포, 저는 그래서 분당 1,000포를 기준으로 잡는데 매번 분당 1,000포로 콜을 못 잡죠. 왜냐면 요즘 워낙 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 아무튼 생각하셔서 할 자신 있는 분들만 대리업에 덤벼 드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